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자, 이제 또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이고 금요일이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대적인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는 이 정부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또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과 부딪힐 사안을 마냥 밀어붙이진 않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는 이 정부 조직을 바꾸려면 172석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싸우기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미래가족부로 개편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리고 있고요. 항공우주청 설립 부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적 모임 6명에서 8명으로 그리고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소폭 완화됐었죠. 이에 따라서 현행 방역수칙상 식당과 술집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1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 안에서는 방침대로 손님을 받지 않는 대신에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술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 판매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서 가게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영업 방식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사적 모임 10인 영업은 밤 12시까지 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인인데요. 해바라기와 카놀라유의 원료 주산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대체품인 파묘와 콩기름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 국내 식품 물가가 위협받게 됐는데요. 미국 콩기름의 선물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콩기름과 카놀라유가 각각 84%, 66%씩 올랐습니다. 이처럼 폭등한 식용유 가격이 외식 물가를 도미노처럼 밀어올리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만 74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309만 5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95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8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7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아침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체감 온도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 선이 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은 한의학 박사, 그리고 오늘은 주천기 안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힌트 주세요. 뭔가 뭔가 푸릇푸릇한데, 그렇죠?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꽃은 쫙 펴 있는데. 봄과 관련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날 포근해지면 뭔가 먼지 생기니까 미세먼지 이런 걸까요?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요 하늘이 파래가지고 정말 옥빛 하늘이다 이랬는데 요새는 봄만 되면 어쩜 저렇게 뿌연지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봄철에 호흡기 관련 주제 아니에요 혹시? 꽃도 있었어. 꽃도. 그렇죠. 네, 뿌여서. 또 있고 하늘도 뿌옇고 호흡기 관련된 꽃 얘기가 알레르기가. 맞을지. 맞아. 네네. 아니, 미세먼지 주의보 뭐 이런 거. 네. 과연 유치하게 맞을지 두 번째 힌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 걱정 순위가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3위에서 1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이게 첫 번째 주제랑 좀 연관이 되는 게 해마다 미세먼지가 좀 맞아요. 심해지고 그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위에서 1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걸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봄마다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거니까 봤을 때는 봄과 관련된 뭐 질환 네. 이거네 이거. 봄 알레르기. 또 호흡기네 호흡기. 호흡기 질환 같은데. 호흡기. 과연 와, 저희 추측이 맞을지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봄철 실명을 부르는 안질환주의보. 뭐야. 야, 오. 실명을 네. 부르는 안질환주의보? 와. 아니 봄철에 주의해야 될 질환이라는 건 네. 우리가 어림짐작을 했는데 네. 야 이게 그냥 안질환도 아니고 실명을 부르는 안질환 이게 덜컥 겁부터주고 시작해도 되는 아니 그니까요 우리가 가뜩이나 나이 들면 눈부터 침침해가지고 이거 노화 났나 막 이러잖아요. 실명을 부르는 안질환이라고 하니까 이 좋은 봄날에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맞아. 겁나요, 벌써 정말. 이보은 선생님 옷차림부터 가벼워지시고 그니까요. 네, 오늘 방송 중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네. 오셨던데요. 이제 외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좀 있으면은 여러 가지 꽃 구경 행사에 각종 야외 활동들이 많아질 텐데 사실 아직까지도 일교차가 좀 크고 건조한 날씨잖아요. 게다가 황사에 꽃가루까지 많이 날리다 보면 건조한 안질환 그리고 알레르기성 안질환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사실 봄철에 이런 종류의 안질환들이 많아진다는 통계도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봄볕이 이제 막 쏟아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봄볕에 타면 임도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피부에 데미지가 크니까 눈에도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외선은 이제 노화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자외선은 A, B, C가 있는데 그중에 A는 약간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노화를 일으키는데 눈에도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백내장이라든가 황반변성 이런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데 야외 활동한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날수록 백내장 위험은 약 4%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햇볕에 노출이 되면 황반변성은 약 한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힌트로 나왔던 3위에서 1위로 높아진 그 질환이 그러니까 안질환과 관련된 거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통계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염려가 되는 본인 건강 문제에 대한 통계였어요. 2019년도에는 1위가 피로 회복이었고 2위가 면역력 증진이고 3위가 눈 건강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위가 눈 건강으로 눈 건강에 관련된 이슈가 확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위가 피로 회복, 3위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봄이니까 미세먼지, 뭐 꽃가루, 뭐 스트레스 뭐 다 있겠지만 네. 저는 이 휴대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밤에 자기 직전까지도 이걸 불을 다 꺼놓고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뭐 이렇게 바쁘다 맞아. 그거부터 확인해. 제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눈이 더 맞아. 침침하고 막 이래. 맞아.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이나 쓰겠지 뭐 나이 들면 쓰겠어 했잖아요. 네. 요새 어르신들이요. 다 폰으로 너튜브 보시고요. 다 폰으로 모바일 쇼핑 다 하시고요. 정말 이게 폰이 정말 능숙하신데 이게 하고 나잖아요. 눈이 뻑뻑한 게 정말 눈에다가 뭐라도 좀 넣어야지만 이게 조금 침침한 게 맞아요. 없어지더라고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4시간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통계를 보니까 제 스마트폰 사용량이 하루에 한 4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60대 이후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안질환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봄철 되면 이제 일단은 뭐 눈이 좀 뻑뻑하고 좀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뭐 가렵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심각한 안 질환에 대한 걱정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역시 이 알레르기 관련된 질환도 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봄철에는 특히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바깥에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황사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꽃가루 이런 것들에 참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성 결막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눈곱 끼는 정도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각막 교양이라든가 혼탁이 와서 실명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봄철에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눈 건강, 안질환 관련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철 눈 건강을 지킬 비법 선생님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눈은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신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따라서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돼야 될 텐데요. 이 봄철 잘 발생할 수 있는 눈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저희들이 모두 다 준비했고 특히 안과 명의이신 우리 주청희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 테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또 한방진료실에서는 오늘 그 뻑뻑하고 침침하고 뿌려진 시야 확 밝혀줄 수 있는 비책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 꼭 해주십시오. 네, 봄철 안질환 주의보 어떻게 예방을 할까? 실명 안질환 3? 뒤통수를 챙겨? 좋아한다. 뒤통수를 챙겨요? 이 건강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뭐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우리 몸의 건강이 1000냥이면 눈 건강이 바로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명을 부르는 3대 안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다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유독 기대가 되는 게 갑자기 뒤통수를 챙기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 얘기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너 뒤통수에도 눈이 있냐? 이러는데. 그 뒤통수는 아닐 테고. 네. 자, 그에 앞서서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백내장. 맞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 재테크 얘기하고 남자친구 얘기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이제 나이 들어 모이면은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건강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백내장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안하고 백내장하고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 봐요. 예, 사실은 두 질환 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인데, 예, 또 요 안구 모양에서 보면 요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혼탁이 되기 때문에 뭐 가까운 데 거 보거나 멀리 거를 보거나 상관없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겠고요. 노안인 경우에는 멀리 것을 보는 데는 옛날과 진배가 없는데 가까운 데 거 볼 때가 불편이 오는 것이 이제 노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백내장 하면 사실 저는 아직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어르신들이 걸리는 안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봄철에 누구나 주의해야 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백내장은 후천성으로 오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안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요. 근데 40대 이상의 유병률이 4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점점 발병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백내장 유병률이 80.5%로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42만 8천여 명이었던 이제 50대 환자가 2019년도에는 51만 5천 명으로 3년 새에 20.24%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럼 네. 옛날에 이제 소식들 전할 때 되면은 야, 집 샀다. 그럼 어유 부럽네. 결혼한다. 아우 축하해 이러다가 이제 5학년 넘어가서 소식들 하면은 그렇게 야 백내장이래.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맞아. 근데 주위에서 이제 5학년 되니까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궁금한 건 백내장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럼? 백내장 초기에는 안 하죠.
백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질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냥 시간을 버는 문제지 완치하는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 백내장이 진행하다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0년도에 우리나라 수술 건수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백내장으로 수술하신 분이 70만 2,621명이었습니다. 단일 수술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는 게 바로 백내장인데 그만큼 이 중장년층에서의 눈 질환 그리고 특히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질환 먼저 보시면 그래. 녹내장이잖아요. 이게 백내장 얘기 나오면 녹내장 얘기가 나오고 따라와요. 그러면 백내장은 희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녹내장은 녹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 그러니까 같은 내장이 들어가 있어 비슷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에도 이 수정체가 혼탁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눈 깊이가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녹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이면서도 시신경의 변화가 오는 병이기 때문에 꼭 이거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해가지고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오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두통이 심하거나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그래도 눈이 좀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과 가면 대부분 안압부터 이렇게 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안압이 이렇게 높아지면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원장님 말씀대로 정상 안압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하지만 사실 뭐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안압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안압이 높아졌을 때 두통도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정체를 갈아주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도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국 안압을 낮춰주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밖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녹내장은 정말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동창회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이거는 좀 주위에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녹내장 얘기는 한 번도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한 해 건수가 100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녹내장 진료받은 환자 이가 2016년도에는 80만 8천여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96만 4,812명으로 19.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5, 60대의 비중이 65.3%나 돼요. 야, 많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녹내장은 만성, 진행성 시신경 질환인 탓에 증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병을 키우다가 사실 그 전에 시작이 된 건데 이제 5, 60대 돼서 이상한데 하면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안압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살기가 녹록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눈을 맞아. 뜨고 눈에 힘을 빡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안압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일리가 있어요? 통과. 그래서 눈의 힘을 좀 풀으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 때문은 아니죠, 선생님? 아예 아니겠죠. 네.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반변성인데요. 요즘에 황반변성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황반변성은 이 안구 모형에서 보게 되면 이 눈 안쪽에 있는 이 망막 중에서 시신경이 가장 모여 있는 홍반에 어떤 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3대 실명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12만 6,235명에서 2019년도에는 20만 7,471명으로 약 6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40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 황반 변성의 유병률이 13.4%로 녹내장의 약 3.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녹내장보다 유병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발병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황반변성은
저희 동창회에서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좀 생소하시죠? 네. 실제로도 눈 건강에 대한 이 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뭐 백내장 같은 경우는 89.1%가 알고 있고 녹내장도 87.9%를 알고 있어요. 이 질환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황방변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38.9%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선 질환이지만 사실상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발병한 망막 질환 중 하나고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황반변성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죠.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눈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카메라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쪽을 렌즈라고 볼 수 있고 이 뒤쪽을 필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필름 중에서 가장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90% 이상의 시신경이 이제 세포들이 모여져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어떤 변성이 생기게 되면 노폐물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신생혈관이 이렇게 자라나오게 됩니다. 신생혈관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 황반변성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네, 일단 우리 백내장은 좀 뿌옇게 보인다고 그랬고 네. 노화는 이제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황반변성은 가까운 거나 먼 거나 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글자나 이 사물들이 좀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중심부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볼 때 그 중앙 부위가 뭔가 검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은 문제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이게 아지랑이처럼 보이니까 운전도 잘 할 수가 없고요. 독서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시야가 왜곡되고 중앙부가 저렇게 까맣게 보이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겠는데요. 힘들죠. 아까 그 녹내장. 네. 그거는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오는 거라면 황반변성은 가운데가 그냥 까맣게 블랙이 돼버리니까 이야 이거 근데 미리 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황반변성을 알아보려면 뭐 집에 바둑판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 모는 종이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쳐다보셔도 좋은데요.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격자를 무늬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원래는 이제 손바닥만한 크기를 30cm 정도 그 거리에다 두고 살펴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각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집에서 TV의 거리를 고려하셔서 조금 더 앞에 나와셔서 보시면 이 격자의 무늬가 만약에 좀 울렁거려서 휘어져서 보인다거나 아니면 가운데 부분에 검은 흑점이 좀 보인다거나 하면은 황반변성의 증상이 시작됐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보이고 중심이 안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된다면 서둘러 병원에 찾아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황반색소? 네, 황반색소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점점 황반에 있는 색소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 황반색소는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밀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반색소에는 크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는데 둘 다 항산화 물질이죠. 그런데 하나는 황반부의 중심에, 하나는 가장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황반의 변성을 굉장히 막아주고 있는데 이것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그 비율이 약 16대 4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비율을 잘 유지해 줘야지만이 황반 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명을 부르는 대표 안질환 3개였어요.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선생님도 이제 겁만 주지 마시고 뒤통수를 좀 어떻게 챙기는지 그걸 알려주셔야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안구 정화 뒤통수 마사지인데요. 네. 이 우리 목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경추 1번에서부터 뒤통수 뼈까지 연결되는 뒤통수 밑근이라는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곳이 눈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주 눈이 시원한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사이에 약간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양손을 쭉 뻗어서 해당하는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짝 손가락을 대고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좌우로 크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네.
이렇게 움직여보고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가만히 느껴보면 그 뒤통수 밑근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네. 느껴지실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돌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대로 누를 수 있는 강도가 10이다. 그러면 한 4 정도, 뭐 강하면 한 5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눈이 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기분 탓인가? 눈이 좀 맑아지는 거 네, 정말로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뒤통수를 팍! 그러면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아, 이게 다 그거 이유가 있네. 일리 있어, 일리 너무 많이 된 건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 무슨 목도리 도마뱀 같긴 한데 집에서 방법이 쉬우니까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통방통 모 선생님 네. 따뜻하게, 뭐예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노래 가사 같아요. 네, 한방진료실 이제 진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눈 안 좋다고 그러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뻔합니다. 뻑뻑하다, 뭐 되게 칙칙하다, 뭐 껄끄럽다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 모든 증상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저 따뜻하게 핫팩을 준비해봤거든요. 오늘 사실 우리 한방진료실 하면 VIP는 우리 차 박사님이신데 매번 진료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눈이잖아요. 눈이 예쁜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와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느낌이 다른데요? 네, 느낌이 안경은 많이 내가 다른데. 썼는데, 안경은 내가 썼는데. 아, 기대됩니다. 사실 저는 그 잠잘 때 빼고는 네. 항상 렌즈를 착용하거든요.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네. 오늘 이걸 가르쳐준다 하시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네. 렌즈 때문에라도 눈이 많이 피로해질 수가 있는데 네. 이때 이용하면 좋은 핫팩이 있어요. 여기 일단 주머니를 준비했고 요건 뭐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 되게 유명한 애고 많이 먹어봤을 건데 네. 눈에 좋은 눈에 좋은? 네 뭐예요?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아, 결명자. 네. 결명자 차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네. 결명자는 별명이 눈에 좋은 씨앗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한방에서는 안 질환에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약재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 향을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명자를 요런 향낭 아니면 뭐 주머니에 넣고 네. 요거를 한 5분 정도, 3에서 5분 정도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걸 그대로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뭐 수건 같은 걸 준비해서 네. 눈에 올리시고요.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 핫팩을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 눈에 있는 기름층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눈도 촉촉해지고요. 네. 또 따뜻하니까 혈류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눈의 피로가 많이 풀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또 너무 뜨겁게 하면 안구가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또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고 다음으로 이제 부드럽게는 뭐예요?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드럽게 우리 혈자리를 눌러주면 돼요. 아, 찬죽혈입니다. 찬죽혈. 찬죽혈. 이게 눈썹 따라서 쭉 들어오다가 눈썹 요 끝, 코랑 눈썹 만나는 요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 자리를 가볍게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뭐 많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눌러줘도 정명혈과 여기 같이 눌러주면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요렇게 그리고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눈썹 따라서 요렇게 찬죽, 어요, 뭐 사죽공, 동자료까지 쭉 마사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평소 눈에 쌓여있는 피로들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찬죽혈이 일단 눈썹의 앞머리를 생각하면 되는 맞아요. 거죠? 앞머리예요. 꾹 네. 누르고 사실 저 눈이 좀 필요할 때 눈 이 주변을 꾹꾹 눌러주거든요. 네. 제가 잘하고 있던 거예요. 평소에 너무 잘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아. 올바른 방법으로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눈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렇게 결명자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부드럽게 하는 것 이렇게 맞아요. 눈썹, 맞습니다. 네, 눈썹을 조물조물 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그거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압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피곤하죠. 요즘에 아까 뭐 휴대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보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네. 이렇게 눈을 좀 지그시 감고 저기 없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맞아요. 요 지압법 아까 어디 찬죽혈이라고 했죠? 찬죽혈.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눈썹을 따라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찬죽혈을 따라서 쭉 눌러주시면 눈의 피로감을 좀
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의대 다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이잖아요. 눈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꾹꾹 눌러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순서는요. TV로 배우는 요가 교실입니다. 부부 요가 강사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가 동작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머리로의 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토끼 자세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요가 수련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도 시원해지고 눈이 확장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요가에서는 거꾸로 서는 것, 그리고 목과 어깨에 부드러운 이완, 그리고 깊은 호흡, 이 세 가지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 자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머리 쪽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끼 자세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세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릎과 양 발을 서로 붙여주고요. 다음 양손으로 뒤꿈치를 감싸듯이 잡는 겁니다. 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턱을 가볍게 당겨주면 머리의 가운데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마시는 숨으로 엉덩이를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마는 겁니다. 다음 머리를 바퀴처럼 생각해서 앞으로 굴려주는 거예요. 자세에 진입을 한 후에 5번의 호흡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호흡 반복이 끝나면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요. 내쉬는 숨엔 자세를 풀어주거나 또 괜찮다면 자세를 반복하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 자세는 여기까지고요. 몸이 뻣뻣한 분들을 위한 초보 자세, 그리고 자세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수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몸이 조금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정수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무릎을 내 골반 너비 또는 어깨 너비까지 좌우로 벌린 후에 몸을 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쪽에 이완이 더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리를 바닥에 대는 게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를 취할 때 거꾸로 서 있죠. 머리 쪽에 압력이 무게가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거나 목이 땡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양 손바닥을 머리의 좌우 바닥에 내려놓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힘을 강하게 낼수록 이 머리 쪽에는 무게가 가벼워질 겁니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완,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조금 뻣뻣하신 분들은 자세를 취할 때 허리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서 그만큼 목 부분에 꺾임이 더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아랫배 부분을 몸 안쪽으로 쑥 넣어주는 겁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고 자세를 취하게 되면 허리, 등, 목 부분까지 분대가 되는 부드러운 이완으로 자세를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호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토끼 자세처럼 몸을 거꾸로 세우는 자세에서 호흡이 멈춰 있으면 상체, 특히 머리 쪽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꼭 깊은 호흡을 동반해서 내 몸에 자극만 될 수 있게 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를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요가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이프님의 구령에 맞춰서 자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손바닥으로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감싸 잡은 후에 조금 힘들다면 무릎을 좌우로 충분히 벌리고 준비를 해줍니다. 자, 호흡을 들여 마실 때는 척추를 곱게 세워주고 호흡을 코로 내쉬면서 이 턱을 쇄골로 당겨서 등을 동그랗게 무릎 앞쪽 바닥에 정수리 내려놓습니다. 자, 힘이 들고 압력이 좀 많이 느껴질 때는 손을 귀 옆 바닥으로 옮기고 해주셔도 좋아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배로 홀쭉하게 이 복부의 힘으로 엉덩이를 높게 들고 숨을 내쉴 때는 턱을 쇄골에 깊게 묻으며 배꼽을 바라봅니다. 다시 호흡을 깊게 해주면서 자, 그대로 얼굴 쪽, 눈 쪽으로의 혈액순환도 느껴보도록 합니다. 자, 배로 홀쭉하게 숨을 등으로 가득 채웠다가 내쉬는 숨 어깨를 끌어올리면서 머리도 위쪽으로 한번 굴려볼게요. 자, 그대로 숨을 들여 마시며 엉덩이를 바닥으로 낮추고 자, 그대로 머무르시면서 호흡 내셔줍니다. 홀딩을 짧게 하셔서 한 세트를 더 해볼게요. 자, 숨을 들여 마시며 하복부의 힘으로 엉덩이를 높게 들고 내쉬는 숨으로 복부는 납작해지고 어깨를 끌어올려서 머리를 앞부분으로 굴려줍니다. 눈으로의 순환도 느껴보고 뒷목, 뒤통수로도 자, 시원하게 근육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돌아올 때는 마시면서 하복부의 힘으로 엉덩이 낮추고 숨을 내쉬고 자, 등 말아서 상체 그대로 일으킬게요. 자, 동작을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자,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눈이 맑아졌습니다. 자, 머리와 눈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끼 자세를 자주 연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합장한 손을 이마에 붙일게요. 자,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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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 건강에 좋은 요가 동작 배워봤습니다. 수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늘 네. 저런 동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일정하게 딱 일정한 바쁘지 않고.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번 선생님 장수 밥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네. 가장 빠르게 노화를 느끼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눈이야, 눈이에요. 눈부터 안 보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침침하고 하니까 얼마나 조금 사는 게 조금 낙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쁘게 사는 게 가장 좋은데요.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자주 쓰는 피망인데요. 오늘은 그 피망을 이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또 칼로리도 좀 낮은 피망 콩나물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석삼조 장수 밥상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되고요. 칼로리 낮고요. 게다가 맛까지 있습니다. 장수 밥상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오늘 장수밥상 눈 건강에 좋은 네. 피망이 이렇게 눈 건강에 네, 좋군요. 네. 피망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일반적으로 부재료로 많은 쓰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칼로리가요 30kcal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칼로리면서도 영양은 가득 들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 건강할 때 같이 챙기기 아주 좋은 식재료거든요. 일단 피망을 먼저 이렇게 좀 골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피망 고를 때는 이렇게 맨질맨질한 거 잘 고르시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요 안쪽에 있는 고리, 짙은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위아래로 봤을 때 너무 비대하게 크거나 또 너무 투박하거나 이런 거는 안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안쪽에 있는 꼭지가 굉장히 신선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요 안쪽에 보시면 꼭지가 이렇게 끝이 있잖아요. 요 끝이 굉장히 누렇게 되거나 약간 조금 거칠게 되거나 이러면은 따놓은 지 오래된 거니까 그런 거는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요 피망을 이렇게 구입이 됐으면 일단 피망을 좀 썰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때요? 제가 오늘 피망 잘 골랐나요? 일단은 우리가 궁금증 있지 않으세요? 이거 딱 보면서 이게 피망이야? 파프리카 아니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피망과 파프리카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망은 이렇게 한색이라고 보이는데 파프리카는 색이 4가지가 있잖아요. 네.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근데 그 중에 지금 2가지 색을 고르셨어요. 네. 붉은색과 초록색. 그렇잖아요. 정말 잘 고르셨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프리카가 색깔보다 다른데 이렇게 붉은색을 내는 게 비타민 A. 눈에 좋은 비타민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이 피부가 상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인데 그게 또 많이 들어있는 게 초록색. 그래서 그 피망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 중에서도
특히 초록색과 붉은색이 눈 건강에는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카로틴이나 이렇게 비타민 A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과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채소들을 좀 잘 드시는 게 좋죠. 네. 잘 고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망을 썰을 때는요, 이게 안쪽으로 썰으셔야지만 훨씬 더 피망이 잘 썰려요. 바깥쪽으로 매끈매끈한 대로 하면은 칼이 빗나가기 때문에 잘 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망, 빨간색 피망, 그다음에 청피망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여기에다 특별히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콩나물을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근데 지금 네. 오늘 잡채 아니었어요? 잡채죠. 당면 어디 갔어? 당면 없는데. 잡채가 당면이라는 그 편견을 고정관념인가요? 깨셔요. 왜냐하면은요, 워낙 잡채의 어원은요, 잡은 모으다, 섞다라는 뜻이고요. 채는 채소거든요. 채소의 채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를 여러 가지를 합해서 모은 게 바로 잡채예요. 그래서 워낙 당면은 없어도 된다. 당면은 1919년부터 넣은 게 당면이고요. 네, 워낙 잡채는 채소들을 모아서 만든 게 잡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채소들, 콩나물도 비타민 많고 이 피망도 비타민 많은 거 좋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고단백에다가 저지방인 돼지고기 등심까지 같이 넣을 건데요. 이 돼지고기 등심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붉은색 육질이 조금 짙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돼지고기 등심 구입하실 때는 덩어리로 집에서 써는 것보다는 이렇게 얄푼하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등심을 우리가 넣을 때는 사실 등심이 많은 분들이 좀 퍽퍽하지 않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잡채에 넣는 등심은요, 특별히 밑간을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밑간을 하냐면 이렇게 볼에다가 담고요. 밑간을 충분하게 잘 해놔야지만 잡채의 맛이 있어요. 일단 저는 요거 꼭 넣습니다. 뭐예요? 다진 청양고추예요. 네. 그래야지 고기의 누린 맛도 없고 그쵸. 약간 상큼하게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좀 있어야 되니까 홍고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다진 마늘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 넣고요. 그리고 약간 고기니까 맛술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등심에는 무엇보다 후춧가루를 조금 넣는 게 좋은데 후춧가루는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힌트. 아까 뻑뻑하자 그랬잖아요. 네. 안 뻑뻑하게 하려면 이때 참기름을 먼저 넣으세요. 그래서 참기름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일단 이게 채소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A, 네. 식이섬유는 풍부한데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이거든요.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돼지고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타민의 하모니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워낙 요리를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할 때 네. 대부분 영양소의 구성을 조금 잘 이렇게 맞춰서 짜는 편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끼를 먹더라도 반찬 하나더라도 이렇게 영양소를 조금 맞춰서 먹다 보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일단 기름을 잠깐 두를 거예요. 기름을 두르고 뭐 드릴까요? 네, 양파를 먼저 볶다가 거기서 계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를 같이 넣습니다. 양파랑 돼지고기를 네. 시작할 때. 요걸 이제 볶아주실게요. 저 다 익으면 그대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양파랑 고기랑. 근데 이렇게 볶을 때 우리 차 교수님이 요걸 조금 네네네, 해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제가 볶아주세요. 볶임을 좀 많이 네. 당해봐서 볶는 건 좀 잘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뭘 하냐면 옆에 지금 이렇게 물을 제가 끓이고 있거든요. 물 끓이고 있을 때 다시마를 하나 넣어주세요. 왜 다시마를 넣냐면 다시마를 넣게 되면 이게 다시마 국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끓는 물에다가 콩나물을 데치잖아요. 그러면 감칠맛이 훨씬 더 우러납니다. 얼마 데쳐야 됩니까? 지금 바로 궁금한데. 요거요? 요거는 바로 1분만 데치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볶아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짝 1분만 데쳐주세요. 근데 만약에 콩나물을 삶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많이 익혀지니까 나중에
프라이팬에 들어가서 너무 질겨지겠죠. 그래서 아삭함이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1분만 데쳐서 1분만. 이렇게 찬물에다가 넣어주세요. 아, 이게 맨날 헷갈려요. 저는 콩나물 삶을 때 뚜껑을 뭐 열으면 안 된다, 닫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연습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데치니까 열고 한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계속 열고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콩나물을 삶아야 되겠다, 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뚜껑을 닫고 콩나물 안 친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삶으면 되죠. 네. 이거 선생님 그 콩나물 자꾸 보지 마시고요. 네. 이거 돼지고기하고 양파에 볶는 거 네. 이것도 혹시 뭐 시간이나 아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다 익었다라는 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고기를 한번 보면 보세요. 아까보다 고기 색깔이 어때요? 갈색으로 훨씬 더 바뀌었죠. 갈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저쪽에 쪽파 있죠, 선생님? 네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쪽파 주시고요. 아니, 저 보니까 꽃빵에다 올려서 먹고. 그쵸. 아, 딱이네요. 네. 요거 최고죠. 네. 네. 진짜 딱 그 모양이에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피망을 넣으세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야. 그래서 피망이 어느 정도 볶냐하면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살짝만. 근데 그리고 붉은색은 늦게 넣으시네요. 이제 넣으세요. 왜냐하면 붉은색이 훨씬 더 색깔이 나중에 선명함이 있기 와, 때문에 예쁘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 뭘 넣느냐? 아까 데쳐놨잖아요. 콩나물 넣어요. 그 콩나물을 넣고 볶아주세요. 아, 맛있겠네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느낌에? 다 끝났어요. 요거는 준비만 다 해놓으시면 후다닥 볶으면 끝나요. 간은 자.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 이제부터 간을 하는데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볼을 하나 갖다 놓고요. 네. 우리가 지금 뜨거운 거를 여기서 막 해가지고 양념을 하잖아요.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방송이라 뜨거운 거를 막 만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리 조금 해놨거든요. 근데 시킨 거죠. 예, 요건 식혀놓은 거예요. 살짝. 요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매실청이에요. 여기에 당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양파랑 피망에 있는 당분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니까 당분을 조금만 올려주려면 매실청. 그리고 이제 깻가루.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소금 간을 아무것도 안 그쵸, 했거든요. 그쵸. 네. 이제부터 소금 간을 해요.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그리고 나서 손으로 버무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잡채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 볼 하나만 주세요. 네, 빈 볼. 맛있겠다. 요런 거, 요만 사인 될까요? 네, 요거 왜냐하면 이때까지 볶아줬잖아요. 맛보셔야지. 그래야 단맞춤이 돼요. 아, 제 옆자리 특권인데. 침이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콩나물이 아삭아삭한가 봐. 소리도 맛있어요. 네. 어때요? 잘 됐습니다. 간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랑 피망이랑 콩나물이랑 같이 볶아서 이렇게 딱 묻히고 한 다음에 바로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끼 식사가 딱 만들어지죠. 네.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다 있는. 맛있겠죠?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아, 한번 저희가 보세요. 참고 있었는데 네.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뭐 오늘은 딱 요만큼만 줬어, 어떡해. 한 입만 더 드릴까요? 주셨네요. 더 드려도 됩니다. 더 드릴까요? 여기 더 있어요. 마라물 진짜 맛있네요. 와. 이게 식감이 채소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피망 따로, 콩나물 따로. 아니, 근데 와. 네. 이거 먹으니까 진짜 눈이 맑아진다.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이 맛있는 게 들어가면 네. 눈이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 장 교수님 눈 봐요, 지금. 저 지금 한 거 갖다 드립니다, 지금. 지금 한 거. 지금 한 게 맛있죠. 그리고 당면의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콩나물이 워낙 아삭아삭하고 피망을 제가 아주 살짝만 볶았거든요. 그 때문에 그 아삭함 때문에 당면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당면이 더 아예 드세요, 생각조차 나질 않고요. 지금 주청재 선생님도 맛을 보셨는데 맛이 좀 어떠세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진짜. 와, 이 식감이 너무 좋고 간도 딱 되고요. 그렇죠? 와, 여기에 고기가 들어간 것도 신기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미리 제가 충분하게 밑간을 했잖아요. 밑간을 꼭 하시고 난 다음에 볶음을 하셔야 고기의 잡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죠. 어떠세요, 어우러짐이? 그리고 저는 딴 거보다 이게 잡채가 당면보다 이게 좋은 게 맞아요. 당면을 하면은 맛은 탄수화물이 좀 많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게 네. 씹으면 당면은 약간 쫄깃한 식감인데 그렇죠. 요거는 아삭한 식감이에요. 그래서 파프리카에서 이게 아삭아삭아삭 하는 소리가 계속 나니까 정신이 없으면서 눈이 맞아요. 번쩍 떠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 아기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황색 피망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황색 피망이 당분이 5% 들어있거든요. 드시면 달아.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넣어주면 아기들도 이렇게 뭐 먹으면서 단맛도 많이 나네 이러면서 좀 잘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드셨어요. 네. 네, 진짜 맛있네요. 맨 처음에 청양고추로 이 고기 밑간을 좀 하셨던 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의 한 수죠. 네. 오늘 알았어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눈이 번쩍 뜨는 맞습니다. 아, 이건 진실인데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철에 더 주의해야 될 안질환, 눈 건강 맞춤 밥상으로 예방해 볼까요? 오늘 장수밥상에서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피망으로 피망 콩나물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망은 윤기가 나고 선명하면서 꼭지가 마르지 않은 걸 골라야 신선하다고 하는데요. 깨끗하게 씻어낸 피망은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준 다음 곱게 채를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콩나물은 건다시마를 넣고 끓인 물에 1분간 데쳐주세요. 돼지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부위인 등심을 사용해 볼까요? 고기는 길게 채를 썰고 거기에 갖은 양념을 더해 20분간 밑간을 해줍니다. 들어갈 채소 손질도 해야겠죠. 양파는 곱게 채 썰고 쪽파는 2cm로 썰어줍니다. 손질이 끝났다면 이제 재료를 볶아줄 건데요. 먼저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와 돼지고기부터 익히다가 피망과 쪽파를 넣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다 볶아준 재료들은 넓은 볼에 한데 담고 매실청과 소금, 깻가루를 넣어 버무려주면 끝!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장수밥상, 피망 콩나물 잡채로 가족들 눈 건강 푸짐하게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눈이 번쩍 뜨이는 장수밥상이었습니다. 피망 콩나물 잡채 강추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이 아빠들이 딱 한번 솜씨를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좀. 예. 자,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네, 일단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들 중에서 특히 눈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정말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후에 이것으로 철저하게 눈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세상을 보며 사는 오늘의 주인공 김명숙 씨. 걷는 것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려진 것 같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가다가도 저는 빤듯이 간다고 가는데 옆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3월 일자를 이렇게 보는 건 굴절로 보여요. 갑자기 세상이 이상하게 보였답니다. 바다 물결처럼 굴곡져 보이는가 하면 볼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눈에 무슨 변화가 왔나 이래서 병원을 찾았죠. 그랬더니 황반변성으로 나왔어요. 낯설고 두려웠던 황반변성.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때 당시는 진짜 나만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병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참 좌절감도 많이 느꼈어요. 오늘은 시금치가 막. 시간이 흘렀지만 눈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쇼핑도 장을 보는 일도 10년째 버겁습니다.
안 보여. 이것도 이 물체도 흐리하게 보이고 굴절로 보이고 초점도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는 잘 짚다가도 떨어뜨리고 이래서 조심조심 제가 짚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다른 물건을 사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요, 이것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가 유통기한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 밑에가 네, 제조 날짜. 몇월 며칠이에요? 3월 22일. 22일에서 4월 2일. 4월 2일. 11시 17분까지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삶을 바꿔놓은 황반변성. 어떤 질환일까? 물건을 살 때는 유통기간을 봐야 되잖아요. 유통기간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는 항시 마트에 오고 이럴 때는 제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황반변성이란 우리 눈에 이 필름과 같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망막이라는 시신경의 구조 속에 가장 많은 시세포가 모이는 황반이라는 곳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떨어져서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중심 부위가 안 보입니다. 명숙 씨도 똑같습니다. 물체가 볼록 튀어나와 굴곡져 보이고 중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씨나 숫자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 여는 데만 15분. 모든 게 더디고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생활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죠. 음식 만들 때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무슨 뭐 잡티라도 들어갔을까봐 또 걱정스럽고. 그럼에도 당당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가족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앨범인데. 하지만 명숙 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게 우리 집 식구들인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답답함. 아유, 우리 첫째 참 잘생기고 참 귀여웠는데 돌아다니면은 아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실명이 돼봐요. 그런 사람을 못 보잖아요. 아, 이런 게 너무나도 아유, 막 속상하더라고요. 황반변성은 완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 건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식이요법이죠. 시금치를 자주 먹는데요. 시금치에는 눈에 좋은 성분, 비타민 성분도 많이 들어져 있고 또 루테인 성분도 들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눈에 좋다는 건 꼭 챙겨 먹었답니다. 그중 하나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눈에 좋다는 얘기에 매일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먹습니다. 맛있어. 명숙 씨의 노력이 있었기에 다행히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10년간 실명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숙 씨가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해온 눈 운동과 식후에 챙겨 먹어온 영양제입니다. 눈에 좋다고 해 꾸준하게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예, 루테인 영양제예요. 이걸 먹으면은 눈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야채도 먹고 눈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눈 건강의 고수가 된 명숙 씨에게 친구가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별일 없었지? 오래간만이네. 여기 앉아. 이 친구가 며칠 전부터 눈도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좀 한번 볼 겸 건강 운동도 좀 가르쳐 줄 겸 그렇게 해서 왔어요. 젊을 때 눈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거 봤더니 눈이 어느 날부터 조금 따갑더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경 써야 돼, 우리들. 요렇게 딱 가는 대로 해봐. 또 이쪽으로 눈 뜯어서 하고 또 요렇게 하고 위에도 좀 눌러보고 그러면 눈이 시원하고 맑아지는 것 같고 좋다. 머리도 좋아지고 지금부터 눈 건강 챙겨야 돼. 우리 가족들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조금은 다르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노력하는 명숙 씨. 항상 건강하세요. 눈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비법이 있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네. 루테인 지아잔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뭔가를 보잖아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맺혀지는 곳을 우리는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 황반에는요, 다양한 색소 성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성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루테인만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아잔틴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황반에 이 색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성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아잔틴은 중심부, 예, 좀 많이 들어있고요. 70% 정도가 저기에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담당하느냐? 조리개가 좀 작게 닫히는 주간 시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저 지아잔틴 영역이고요. 루테인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30% 정도 퍼져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야간 시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골고루 먹어줘야지만 주간 시력과 야간 시력을 담당하게 되고요. 저 색소들이 충분하게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눈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니, 저도 그 루테인은 눈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은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이렇게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뭔지 더 궁금해져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바늘과 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농무부의 보고에 의하면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을 합쳐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 한 12개월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는데 12개월 동안 루테인만 복용한 그룹과 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복용한 그룹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황반 밀도라든가 눈부심 현상이 루테인만 먹은 그룹에서는 약 8.9%가 개선되었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먹은 그룹에서는 12.1%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반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가 루테인, 지아잔틴이니까 같이 먹어야 효과도 좋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근데 요즘에 정말 챙겨 먹어야 할 게 맞아,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제는 황반 색소까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야,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프린트할 때 용지를 살펴보면은 좀 잉크가 떨어진 프린트로 프린트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색소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네. 이럴 때 우리 잉크 사이로 채워주잖아요. 네네. 이 황반이 하는 역할이 결국 이 선명하게 색감을 느끼도록 하는 역할인데 황반 색소의 밀도가 떨어지면 이와 같이 이렇게 채색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노화에 따라서 황반 색소의 밀도가 떨어지니까 외부의 식품으로 통해서 좀 섭취해주고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노화에 따라서 황반 색소가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데 네. 안타깝게도 이 황반 색소의 밀도는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기만 하지 다시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60대가 되면요, 우리 25살,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쭉 매년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황반변성이나 이제 황반의 각종 질병들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 황반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요, 40대일 때보다 70대일 때 무려 10배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황반색소를 좀 챙겨서 먹는다거나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눈에 좋다고 녹황색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해서 네. 당근도 챙겨 먹고 그렇죠. 먹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먹어서 보충하면 되지 않나? 루테인, 지아잔틴 그런 거 들어있는 식품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녹황색 채소나 또는 달걀에 많이 들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그럼 보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45,000이 들어있는 마리골드거든요. 자, 마리골드는 국화과 한해살이 풀이고요.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루테인 지아잔틴의 함량 비교를 지금 보시면은요. 자, 얼마 깻잎보다 약 3.6배 들어있고요. 브로콜리보다는 32배나 더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식품 속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들어있으나 그중에서 단연코 많이 들어있는 것은 마리골드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마리골드를 조금 이렇게 넉넉히 섭취를 하게 되면 루테인, 지아잔틴 섭취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섭취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아까도 보시면 45,000이지만 저게 마이크로그램 단위거든요. 요거를 조금 환산하면은요. 마리골드 1kg를 추출하면 루테인이 0.0062kg, 지아잔틴이 0.0034kg. 이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네요. 그래서 식품 자체만으로 먹다 보면은 먹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한 형태, 즉 보조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력 개선이나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 실험에서 루테인을 매일 약 6mg씩 매일 섭취를 시켜봤더니 이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43%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안질환이 전혀 없는 45세에서 6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6개월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황반색소의 밀도가 44.9%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8세에서 3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을 12개월간 섭취를 시켰더니 혈중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농도가 약 229%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예방뿐이 아니고 그 황반변성 진단받은 분들도 루테인, 지아잔틴이 도움이 되나요? 네, 황반변성 이제 진행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황반변성이 꽤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을 5년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황반변성 진행률이 25%가량 낮춰졌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에서 85세 황반변성 환자 4,203명에게 5년간 또 루테인, 지아잔틴을 섭취시켰더니 황반변성 악화 확률이 11%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루테인, 지아잔틴이 눈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황반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다른 안질환 예방에도 충분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산소랑 그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눈에도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내장과 이 녹내장도 이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데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이런 지아잔틴과 루테인을 같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 22%의 백내장 발생률을 줄인다고 합니다.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다른 연구에서 이 루테인, 지아잔틴의 농도가 혈중 농도가 황반변성은 물론이고 백내장에도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이 아까 황반색소의 밀도를 높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눈부심 증상도 58%를 개선시킬 수가 있고 눈이 손상됐을 때 회복되는 반응성도 18%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눈에 좋다니까 정말 잘 챙겨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얼마큼 이게 좋다고 막 먹으면 안 좋잖아요. 얼마큼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네, 루테인, 지아잔틴의 이 효과를 높이려면 이 비율이 중요한데요. 혈중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이제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75 나노몰 퍼 리터 대 328 나노몰 대 리터로 약 4대 1, 그러니까 16대 4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체내 비율 그대로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황금 비율인 16대 4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6대 4. 그럼 루테인, 지아잔틴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선택하실 때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요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꽃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신부나 수유부는 섭취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20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이것보다 너무 과량으로 많이 드실 경우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황색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기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눈 건강 챙겨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4월 1일, 4월이 시작됐는데 네. 예전에는 이런 날이 이제 만우절이라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늘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만우절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만우절에 또 과한 장난 치셔서 상당히 과한. 기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즘 웃을 일이 없다라고 표현을 네. 했잖아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네. 오늘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